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친가상자산 인사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이후로 상승세를 탔다가 이제 최근에는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이제 결국은 오늘 이 10만 달러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오전 중에 사상 최초로 한 개당 10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 38분경에 10만 달러를 찍었고 정오 기준 상승폭을 높여서 10만 3천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네. 원화로는 지금은 1억 4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2일 이제 9만 5천 달러부터 9만 8천 달러까지 이제 가파르게 치솟은 뒤에 일단 숨고르기 좀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최근에 계엄령 이슈로 해서 국내 거래소를 중심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회복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오늘 이제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으로 이 가상화폐 우호적인 폴 애킨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했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상승 탄력을 또 받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현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좀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새 가상자산 시장에서 좀 새 네. 위원장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애킨스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네.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애킨스 후보자에 대해서 이 상식적 규제를 위한 검증된 리더라면서 그는 이제 탄탄한 경제 성장과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과 탄탄한 경제 성장의 약속을 신봉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애킨스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을 지냈는데요. 2017년부터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 의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 창립자면서 CEO기도 한 이 애킨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친가상화폐 인사로 대표적인 인사로 꼽힙니다. 네네. 또 애킨스의 업체 이제 파토막이 최근 이제 가상화폐 및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상당히 가상화폐 우호적인 정책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네. 이 애킨스 후보자가 SEC 위원장으로 실제로 된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SEC를 통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되게 강화해 왔었는데 이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애킨스 지명을 발표하면서도 그는 이제 디지털 자산 및 기타 혁신이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또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네. 10만 달러를 찍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예측이 적중했네요. 맞습니다. 지난달 초 같은 경우는 7만 달러에 불과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에 상승세를 탔고 결국에는 이 대선 승리 약 한 달 만에 지금 벌써 10만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네. 상승률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한 45%에 달하고요. 한때 이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라고 지칭했던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규제 완화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등을 이제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과 함께 이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줄어드는 이 반감기도 여전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로 기축통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좀 약해지는 상황도 디지털금 비트코인의 매력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 같은 경우는 이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었고요. SC은행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전망을 했는데 랠리가 막 시작됐다면서 연말까지 지금 20만 달러를 넘어서 12만 5천 달러 내년 말까지 20만 달러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워낙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정부 한국은행 국채 단순 매입, 외화 RP 매입 등 추진.
이 비상계엄 사태 이틀째인데요. 경제금융수장들이 모여서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 매입과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일명 F4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이 F4 회의 구성원은 이창용 한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정부 요인 4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와 한은은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태스크포스를 신설 가동해서 금융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이제 필요할 때 상황별 대응 계획과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가 즉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채권 자금 시장은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RP 매입을 즉시 개시해서 유동성을 또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장이 동요하는 네. 걸 방지하는 차원으로 보이고 그렇죠. 현재 지금 금융시장 상황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했죠? 일단 계엄 자체는 해제가 됐고 정부 한은이 시장 변동성에 대한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좀 시장을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해외 신용평가사인 S&P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와 한은은 국내 상황이 이 미국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P 비상계엄 신용도 AA 국가에선 예상하지 못한 일 평가. 이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이 스탠더드&푸어스가 이번 그렇죠. 우리나라 계엄 사태에 대해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은 우리나라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북폭풍에 따른 투자 심리 정상화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S&P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면서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신용등급을 가진 나라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 기대가 깨짐으로써 안정성이 좀 약화됐다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S&P는 이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 훼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빠른 정상화 같은 경우는 이 부정적 충격에도 신용 요인을 안정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관들의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S&P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봤어요. 경제, 금융, 재정, 신용 지표가 받은 충격의 강도도 명확해지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고요. 네, 이 AA 국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다는 건 그렇죠. 국가 신용 등급이 실제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까? 일단은 S&P는 계엄 사태에 따른 부정적 시장 심리에도 이 영향이 향후 1, 2년 내에는 우리나라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가져올 가능성은 작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전날 S&P와 이제 우리나라 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S&P 전문은 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바꿀 사유는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하원 예산 대치 끝 62년 만에 정부 끌어내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치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프랑스도 전국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네요. 그렇죠. 지금 프랑스 하원이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했다고요. 네, 이제 프랑스 하원이 미셸 마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회 결정에 따라서 지난 9월 취임한 마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을 이제 가결한 것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에 62년 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때문에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마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331표로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현재 하원 제적 의원은 총 574명인데 이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는 288표여서 이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원에서 이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이 총리는 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하원에서가 이번에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배경도 살펴보면요. 결국 이것도 뭐 정부의 어떤 예산안 대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르네 정부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야당은 근데 사회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어떤 구매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정부 예산안의 일부 조정에 반대했었어요. 네. 야당의 어떤 이 예산안 반대에 직면한 총리는 이달 2일에 정부의 책임하에 이 하원의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해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반발한 이 좌파와 이제 극우 진영 양쪽 모두 즉각적으로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를 해서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 정부가 붕괴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는데요. 만약에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최악의 경우에 이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행정이 마비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미국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또 한 번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네. 좌파 정당 일부는 마르니에 정부에 이어서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예산안 네. 어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 사태하고 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네. 또 이번 결정이 이제 프랑스 경제에 미칠 영향도 짚어주시죠. 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투표 통과로 붕괴함에 따라서 이 프랑스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중도 우파 성향의 정부의 좌초로 시장이 원하는 이 재정 적자 축소 방안이 단시일 내에 나오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네. 프랑스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보면은 2.8902 정도 되는데 이게 과거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10년물 2.9%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프랑스가 이 유로국에서 2위 국가임을 감안했을 때 이 프랑스 국채에 대한 이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올 경우에 결국 22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랑스발 어떤 정치 리스크가 EU 전체로도 확산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